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0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긴장 상황과 관련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타폰 락파닛 국방장관은 현재 상황은 통제 가능하며 24시간 추적과 평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휴전 합의를 준수하면서도 주권과 국익이 침해될 경우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경 지역에는 최소 1년간 병력을 주둔시키고 일부 구간에는 전자 울타리와 CCTV, 다른 구간에는 영구 울타리를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해 일부 지역은 군 전역자 경작지로 전환하거나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방장관은 도발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지만 재발 시에는 우발이 아닌 것으로 보고 비례와 필요성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민은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이번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아누틴 차니락군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정부 청사를 개방해 아이들에게 총리 집무실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고 미래의 총리라는 문구가 적힌 증서를 준비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음악 공연, 디지털 학습, 과학 체험, 응급처치 교육, 경찰 특수부대 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장애 아동과 소외 아동, 군인 유가족도 초청돼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방콕과 지방 곳곳에서도 군부대 개방, 항공기 전시와 에어쇼, 국회와 적십자사 행사, 어린이 박물관과 체험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며 전국이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전직 경찰청 부청장 수라체 탁판이 직무정지와 해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고위 경찰관으로서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만큼 경찰청장의 직무정지 명령은 적법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직후 수라챗은 국회를 통해 헌법 제236조에 따른 독립위원회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반부패 수사국과 국가 반부패위원회의 권한행사가 위헌 위법인지 조사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변호인단은 자기 조직을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수라챗은 경찰청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됐으며 앞으로 국회와 대법원에서 독립위원회 설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우정공사, 경찰청, 외무부와 함께 해외 투표와 국민투표, 투표용지 발송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송은 67개국 95개 목적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든 기관은 투표의 안전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국민투표 사전투표 등록자가 24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투표는 2월 1일 사전투표, 2월 8일 본투표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전국 400개 선거구에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13만 명을 배치했고 우정공사는 차량 600대와 인력 9천 명을 투입해 실시간 추적 시스템과 봉인 처리로 안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무부는 전 세계 50여 개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며 투표용지는 항공편과 육로를 통해 안전하게 태국으로 송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긴장이나 국제 갈등은 투표용지 운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 정치인 10여 명이 인터넷 도박과 스캐머, 마약 연루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현재 증거 확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특정 인사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현직 의원과 과거 의원 출신 후보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정당도 연루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와의 시점은 단순히 겹친 것일 뿐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구금 상태라면 자격을 상실하지만 투표일 전에 석방되면 자격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자금이 선거에 사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누틴 차니락군 총리는 금융범죄 차단을 위해 금거래 보고 기준 강화, 온라인 금거래 규제와 과세 검토, 디지털 자산 거래 관리 등 조치를 지시하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리는 이번 조치가 국민 이익을 보호하고 태국 경제와 국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콕 후웨이쾅 지역에서 열린 품짜이 타이단 유세 현장에 아누틴 차니락군 총리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총리는 예고 없이 후보들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대규모 무대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며 직접 인사를 나누는 오가닉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아누틴 총리가 당대표로서 올해 총선에서 처음으로 선거 현장을 찾은 사례로 형식보다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태국 녹색당 아룬 콩쩌른 대표가 반려견과 반려묘를 단 39밭으로 진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태경제 투자라며 유기견, 유기묘 관리부터 입양, 그리고 가정견까지 확대해 태국을 세계 최초로 반려동물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반려동물을 소비 주체로 전환해 세수와 내수, 수출을 촉진하고 애견식당, 펫호텔, 패투어리즘 같은 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국은 풍부한 원재료를 기반으로 세계 1위 반려동물 사료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룬 대표는 국민에게 힘을 모아 정책을 실현해달라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직 특수임무부대 출신 군인이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오락꽃게 깨우는 SNS를 통해 캄보디아 군의 도발에 단순 항의문만 보내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며 국방장관이 현장 지휘관에게 즉각 대응 사격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태국군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캄보디아 군이 비웃고 있다며 이제는 강경한 태도로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국경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응 방식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긴장 완화를 위해 총 4,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국경 안정과 난민 지원, 지뢰 제거, 그리고 온라인 범죄와 마약 퇴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태국군과 외무부는 캄보디아의 태도가 여전히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포격 사건에 대한 해명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캄보디아가 태국 영토 발포 사실을 인정한 점은 공동 대응의 출발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오타와 협약 당사국으로서 지뢰 제거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국경위원회 등을 통해 외교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의 지원 발표는 국경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협력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관광청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관광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어메이징 타일랜드 앰베서더로 참여해 태국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담은 광고 티저 히롤 더 필링즈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설렘과 행복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고의 풀 버전은 오는 1월 28일 공개될 예정이며 리사가 직접 소개하는 언신, 타일랜드와 퀄리티 더스티네이션 프로그램도 마련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태국관광청은 이번 협력이 태국 관광과 문화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세계적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워크벤처가 발표한 2026년 태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조사에서 시암 시멘트 그룹 SCG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기업 PTT와 글로벌 테크 기업 구글이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22세에서 35세 청년 1만 2천여 명이 참여해 실제 근로자들의 목소리로만 결정됐습니다. 상위권에는 라인, 아구다, SCBX, BJC 그룹, 빅시, 토요타 모터 타일랜드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산업별로는 올해 테크놀로지 기업이 가장 많은 순위를 차지했고 에너지와 식음료 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상위권을 차지했던 소비재와 금융,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산업은 상대적으로 하락했으며 올해는 뷰티 산업이 새롭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워크벤처는 이번 결과가 청년층이 기업을 선택할 때 AI 활용, 직원 목소리 반영, 리더십 소통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정치 불안과 남부 홍수, 캄보디아와의 갈등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소비가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선거 이후 정부가 신속히 출범해 지출 촉진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투자청은 메이드 인 타일랜드 칩스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2050년까지 2조 5천억 바 투자를 유치하고 23만 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략은 반도체 조립 테스트, IC 디자인, 첨단 전자제품 생산을 우선 추진하고 태국 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로컬 챔피언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태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한 가운데 이번 청사진은 태국을 아세안 반도체 허브로 도약시키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켓 트램 프로젝트 취소 논란에 대해 교통부가 직접 해명했습니다. 피파드 아차키프라칸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취소가 아니라 올바른 순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교통 혼잡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까투파똥 터널과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총 연장 3.98km, 사업비 167억 바 규모로 2026년 입찰을 시작해 2030년 중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푸켓 최대 병목 구간인 빠똥 진입 출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교통부는 도로망과 교통체계가 정비된 이후 전기버스를 먼저 도입해 주민과 관광객이 대중교통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푸켓 트램 1단계는 2030년 이후 착수될 예정입니다. 피파 장관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인프라 정책으로 푸켓 교통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번 총선이 남부 주민들에게 정책의 적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콕시가 BTS 전철 사업 관련 채무 7,092억 밭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차차 시티판 시장은 프로젝트 취소가 아니라 정부 단일 소유로 전환하는 협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가 운영권을 환수해 국민이익을 높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채무를 갚은 뒤에도 방콕시는 월별 운영비 부담이 계속됩니다. 현재 수입은 약 20억 밭으로 계약상 비용 60억에서 80억 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상업적 수익 확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시장은 2030년까지 버티면 운영권 만료 이후 핵심 노선 수익이 재정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 단일 소유 전환 협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며 방콕 교통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편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2025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24%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전기요금 인하, 생활비 지원, 채소 과일 가격 하락, 기업 한쪽 경쟁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12월 물가도 마이너스 0.28%로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상무부는 2026년 물가 상승률을 0.0에서 1.0%, 중앙값 0.5%로 전망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관광 회복이 상방 요인이지만 국제 유가 하락, 성장 둔화, 바타 강세, 세계 경기 부진, 지정학 갈등, 기후재해 등 6가지가 물가를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물가는 수요보다 비용 요인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디플레이션 위험을 조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로는 1분기 마이너스 0.25%로 마이너스가 이어진 뒤 2분기 플러스 0.45%, 3분기 플러스 0.99%, 4분기 플러스 1.25%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선거 이후 경기 부양과 예산 집행, 관광 회복 효과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선거 지출은 약 92억 밭으로 추산되며 물가를 직접 올리기보다는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사태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1에서 2년 내 시장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대베네수엘라 수출 비중은 매우 낮지만 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신흥시장 수출과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태국 상공회의소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포다라 마타나논 의장은 구조적 취약성과 높은 가계부채, 재정 제약, 규제 문제에 더해 바트화 강세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며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바타가 8.2% 상승해 수출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금값과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태국 수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선거 이후 새 정부가 구조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며 비공식 경제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해 구매력을 높이며 공급망 강화와 부패 근절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리인벤트 타일랜드 전략으로 설명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공동 민간경제위원회는 뉴 S커브 산업 육성을 추진 중으로 투자청 경쟁력 강화 펀드와 신용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급망 연결과 기술 향상,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간항공국이 아시아 항공허브 전략을 본격화합니다. 마나 차은 아브라윤 국장은 올해 태국 항공산업이 확실히 성장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국내 항공기 수가 120대로 늘고 조종사 2,4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항공국은 오는 2월 항공기 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해 안전성과 운항 적합성 검증을 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푸켓 국제공항은 항공기 정비센터와 상업터미널을 확장해 수용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수완나푼공항에도 정비센터를 신속히 구축해 항공허브 전략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 산업 성장에도 대비해 의약품 농산물 운송 실증 비행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드론 운송법을 제정해 상업용 드론 활용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태국 경찰이 논타부리 반꾸로의 지역의 한 고급 주택을 급습해 불법 담배 제조 거점을 적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중국인 2명과 미얀마인 1명이 체포됐으며 이른바 좀비 담배 제조 장비와 원료, 완제품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택이 수도권 전역에 불법 담배를 공급하는 생산 거점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수된 물품과 피의자들은 논타부리 플라이반 경찰서로 인계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태국 경찰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포통장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파탈룽, 치앙마이, 수린 등 3개 지방의 7곳을 동시에 수색해 수배 중이던 4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금은 모두 파탈룽 주민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으며 한 마을 주민 30명이 70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돼 피해액은 총 2,100만 밭에 달했습니다. 조직은 외국인 총책의 지휘 아래 태국인 브로커들이 노인과 장애인을 속여 다수의 은행 계좌와 ATM 카드를 개설하게 한 뒤 이를 대규모 송금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계좌 개설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기 공모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송금 내역과 대가 지급 기록, 총책과의 온라인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범죄수사국으로 이송,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배우자 부정 행위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 남편 아내, 간통이라는 표현을 배우자, 일방과 부정 관계로 바꾸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앤 건데요.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은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인정되며 지난 202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민법 제1523조에 따르면 법원이 이혼을 판결할 경우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와 부정 상대방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사회적 지위, 혼인기간, 결혼식 여부, 자녀 유무, 부정 행위의 공개 여부와 기간, 반성 여부, 재산 분할 청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개정은 성별 구분을 없애고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공정하게 보장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방콕시가 반려동물 관리 조례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오는 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서비스 체계 개선과 시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7년으로 미룬 겁니다. 이 조례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마이크로칩 삽입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 공간 규모에 따라 사육수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1년간 5만 마리 이상이 등록돼 시민 협조가 크게 늘었지만 서비스 부족과 임차인 제약, 안전성에 대한 불안 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방콕시는 시행 연기 기간 동안 이동식 서비스 확대, 홍보 강화, 임차인 제약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록 거점을 늘리고 아파트와 쇼핑몰, 애견공원 등의 수의사팀을 파견하며 온라인 예약과 전자카드 발급도 도입합니다. 차차 시장은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책임성을 높이고 유기동물 문제를 줄여 시민과 동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후아인 와카오타키 앞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 거센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캐나다 국적의 톰 그레고리 존 씨, 63세인데요. 사흘 뒤인 1월 10일, 뿌라쭈 앞 키리칸 삼러이엇 해역에서 어선에 의해 발견돼 항구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의료진, 구조대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사망한 지 최소 이틀 이상 지난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사무사쿤에서 발생한 택시 강도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5세 코싯은 지난 7일 밤 여성 공범과 함께 흉기를 사용해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추적 끝에 9일 타진 지역에서 그를 검거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코 씻은 범행을 인정했고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불법 사용 혐의와 함께 야간 강도 공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공범은 추적 중이며 경찰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랑시에서 발생한 금 절도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드랑시청 산하 공영전당포 금고에서 금괴와 장신구 270밭, 약 1,700만 밭 상당이 사라진 사건인데요. 경찰은 내부자를 범인으로 특정해 금고 담당 직원 리피폰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며 온라인 도박빚 때문에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까지 금 80밭가량이 해제됐으며 나머지 200밭은 여전히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피의자 가족은 보석을 준비했지만 경찰은 증거 인멸과 남은 금 회수 방해 우려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전당포에 맡긴 금 담보 증서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며 재산 확인을 요청하고 있어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남사독 수상시장의 음식 가격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계란말이 한 접시가 400밭, 계란볶음밥은 1,400밭에 달한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1월 9일 나차부리 당국과 경찰이 해당 식당을 조사한 결과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당 주인은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외에도 손님을 데려오는 배 운임이 건당 900밭에 달해 원가가 높다고 해명했지만 불만이 제기된 만큼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업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며 부당한 가격 책정이 확인되면 최고 7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담당사도옥 수상시장은 지난해에도 팟타이 가격 논란이 있었던 만큼 당국은 가격 표시 의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범 업소에는 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짠타부리에서 망고스틴 가격 급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습니다. 올해 최대 16만 톤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 과잉과 수출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중국 시장이 인도네시아산을 늘리면서 태국산 가격이 크게 떨어진 바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등급 외와 흑피 과실을 중심으로 사전 시장 개척과 품질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농가 조직화를 통해 공동 경작이나 공동 경매를 추진하면 정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방 당국은 단순한 예산 보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냉동 저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짠타부리 행정기구 내 20나의 규모 부지에 냉동 저장 시설을 건립해 가공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수라탄이 이민국이 러시아 마피아 조직의 수괴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대형 자동차 딜러사 CEO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뒤 코사무이 복부 대변 인근 고급 호텔로 도피해 의심 중이었는데요. 태국 이민국은 러시아 당국의 요청을 받아 추적에 나섰고 바이오메트릭스 시스템을 활용해 그의 최신 행적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호텔에서 휴식 중이던 피의자를 체포해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본국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태국이 외국인 범죄 은신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관광 이미지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이람에서 차량 수리 지연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픽업 트럭은 사고 후 수리소에 맡긴 지 2년이 지나도록 완성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는데요. 수리비 17만 밭 가운데 15만 밭을 이미 지급했지만 차량은 여전히 조립과 도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수리소 측은 건강 문제와 부품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금융사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차량을 정상 작동 상태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나 지연이 계속되자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고 온라인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을 불러 조정에 나섰고 오는 5월까지 수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 완성되지 않을 경우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파타야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1월 7일 파타야 경찰은 관광경찰과 촌부리 이민국 경찰과 함께 테프라시 로드에 위치한 나타나쿤 테프라시 지향을 점검했는데요. 현장에서는 과일 노점 8곳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국적 노동자 25명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은 합법적 체류 서류를 갖고 있었지만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적자 2명은 체류 기간을 초과했고
또 다른 2명은 불법 입국자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타야에서 열린 지역 축구 경기에서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월 6일 저녁 넝프로 지역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와 관중들이 경기 종료 직후 집단 충돌을 일으킨 건데요. 현장 관리인은 실제로 선수와 관중이 함께 뛰어들어 난투가 벌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심판을 맡았던 62세 프라서 왕웽 씨는 싸움을 제지하려다 무릎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두 팀은 경기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말다툼을 이어왔고 경기 중에도 거친 플레이가 계속돼 옐로 카드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결국 종료 휘슬 직후 충돌이 폭발한 겁니다. 사건은 원로 인사의 중재로 2시간 넘게 논의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양측은 해산했습니다. 심판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싸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치앙라이 네파루안 국제공항에서 50대 한국인 여성이 대마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 9일 출국 전 수화물 검사 과정에서 엑스레이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가방을 열어 확인한 결과 대마 꽃봉오리 형태로 포장된 40개 묶음 총 23kg이 넘는 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체포해 압수물을 확보했으며 피의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런던으로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태국 세관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상태이며 압수된 대마는 증거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 경찰이 합동 작전을 통해 국제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타일랜드 코리아 브레이킹 체인스 작전으로 체포된 인물은 중국 국적자 2명인데요. 첫 번째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인 미스터 시안으로 이신매매와 협박 강요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며 은행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국인 유학생 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미스터 채는 마약 투약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돼 즉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또 다른 중국인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태국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국내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한국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 연루 사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나 취업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 조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외국인 불법 사업과 국제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중국과 일본 국적 스캐머를 잇따라 검거했는데요. 먼저 중국인 미스터 융은 유령 회사를 세워 투자자를 속이고 110만 위안 피해를 발생시킨 뒤 태국으로 도피했지만 방콕 고급 주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량과 주택 자산을 확인해 자금 세탁 방지국과 협력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인 미스터 사카모토는 온라인 외환거래 사기 혐의로 일본에서 수배 중이었으며 방콕에서 체포돼 일본 송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꽃방한 섬에서는 태국인을 노미니로 내세워 외국인이 고급 빌라 임대 사업을 운영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태국인 7명과 외국인 4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불법 외국인 사업과 국제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콕에서 중국인 스캐머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민국은 후웨이쾅 지역의 한 중국 음식점을 급습해 조직원 7명을 체포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6명은 불법 입국자였고 1명은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2명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사이버 범죄 조직과 연관된 전력이 있었으며 또 다른 1명은 중국에서 약 3천만 밭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입국 및 체류 혐의, 그리고 체류 기간 초과 혐의를 각각 적용해 피해자 전원을 후웨이쾅 경찰서로 이송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음료를 먼저 마신 뒤 계산하는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해당 영상은 조회수 30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는데요. 네티즌들은 결제 전에는 물건을 개봉할 권리가 없다는 반대 의견과 결제만 하면 문제없다는 찬성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세븐일레븐 직원은 실제로 결제하지 않고 빈병을 다시 진열대에 두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 계산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결제를 먼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국 언론은 해외에서 같은 행동을 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태국인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결재할 예정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고 현지 법 집행은 엄격히 적용됐습니다. 기상국이 향후 7일간의 기상예보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한파는 오는 12일까지 북부와 동북부, 태국 상부 지역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3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아침에는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수 있어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 지역은 기간 내내 일부 지역에서 뇌우가 이어질 전망이며 특히 남부 하부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서는 태국만과 안다만해의 파도가 약화되지만 남부 해역은 파고가 2m에 달할 수 있고 뇌우 지역에서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상국은 10일부터 12일까지 태국 상부와 남부 상부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을 당부했으며 남부 동해안 주민들에게는 높은 파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13일부터는 안개로 인한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초등학교 점심 메뉴가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월 7일 일본인 여성이 꼬창에서 교사가 보내준 학교 점심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메뉴에는 태국 대표 음식인 쏨땀이 준비돼 있었고 학생들은 보통 매운맛과 아주 매운맛 중 선택해 식사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매운맛이 강해 맵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흔하지만 태국 아이들은 전혀 문제없이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점심에 쏨땀이라니 놀랍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교사 확인 결과 해당 메뉴는 신년 행사 특별식으로 제공된 쏨땀 타이와 쏨땀 플라라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나콘의 한 쏨땀 가게가 선보인 초대형 봉지 쏨땀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월 9일 틱톡에 올라온 영상은 조회수 670만 회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가게 주인은 특대형 비닐봉지에 쏨땀을 담아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워낙 큰 봉지라 음식은 바닥에만 깔려 있었고 주인은 정성스럽게 봉지를 묶어 직접 전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봉지를 사면 쏨땀이 덩 봉지 안에 들어가야 먹을 수 있겠다 등 재치 있는 댓글을 남기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가게 측은 이런 초대형 봉지 쏨땀은 특별한 이벤트용으로만 제공한다고 밝혔고 평소에는 일반적인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꾼나콘에서는 이런 대형 봉지 쏨땀이 익숙하다며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접 체험하러 오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방콕 방송국의 태국 뉴스 제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지원은 안정적인 뉴스 제작에 쓰여질 것이며 여러분이 방콕 방송국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